조직구쇼의 새로운 총선 코너. 오늘의 총선 빅매치. 선거가 3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항을을 저희들은 주목합니다. 원희룡 후보는 오셨네. 이재명 후보는 뭔 소리. 오셨네 대 뭔 소리. 뭔 말 대 오셨네.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요? 오늘의 빅매치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항을로 가보시죠.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후보가 개항을 해서 만났습니다. 과연 두 후보는 어떤 얘기들 주고받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원희룡 후보입니다. 네. 결국 오셨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하고 약속. 예배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네. 드디어 오셨네요.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자 뭔 말인지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서 상당한 신경전이 오고 간 건데 김영주 의원님 이게 다 무슨 뜻인가요? 드디어 오셨네요. 이 말은 이 대표 안 도망가고 여기 왔네요? 라는 의미일 것 같고 뭔 말이야? 이 얘기는 나는 계속 여기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야? 뭐 이런 신경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오셨네라고 하는 거는 잘 안 보이던데 재판 가셨나? 이렇게 약간 둘러치는 거죠. 잘 안 보이던데 주인이라면 오셨네. 내가 올 때 좀 반겨 맞아야 되는데 도망 다니나? 뭐 이런 얘기를 정치적으로 한번 치고 들어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뭔 말이냐 하는 것은 진작 내가 옛날부터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무슨 뜬금없는 얘기냐? 무슨 뜬금없는 얘기냐? 네. 그거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원래 지난번에 어떤 인천에 그 최고위를 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여기는 뭐 이재명 대표가 오십니다. 그랬더니 뭔 말이냐? 원래 내가 여기가 내가 주인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속에서도 벌써 이제 신경전이 벌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뭐 요 대결은 이재명 대표가 진 대화입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많이 이기고 있으면 그래요. 이제 와서 뭐 죄송합니다.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받아친다는 것은 아주 타이트하게 붙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타이트하게 붙고 있다. 예. 그러니까 뭔 말이냐? 센시티브하게 대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셨네. 아이고 그 전부터 와 있었죠 하고 좀 포근하게 답을 해야 되는데 뭔 말이냐라고 하는 것은 긴장한다는 뜻이에요. 긴장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님의 흥미로운 분석,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과 원희룡 후보 측의 이 전략 그리고 내다보는 판세는 상이합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총선 빅매치는 바로 개항을인데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지역 여론은 우리가 우세한 상태인데 뭔 말이야? 뭐 이런 거지요. 보선 때 격차보다 더 크게 일 것이다. 당시 14.49%포인트 차이. 윤형선 후보랑 그랬죠. 반면 원희룡 후보 측은요 이렇습니다. 하루하루 변화하는 민심을 느낀다. 굳어져 있는 민심을 녹여내면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측이 보는 강약점은 어떤 걸까요? 자, 강점과 약점. 이 대표의 강점, 민주당 우세 지역이다. 당대표 대선 주자로서의 인지도가 있다. 반면 원희룡 후보의 강점, 국민의힘 최고 전략 지역이다. 역대 선거를 원희룡 후보가 전승해왔다. 약점, 이 대표는 바쁘다. 이유, 사법 리스크 때문에. 원희룡 후보의 약점, 민주당 우세 지역이다. 지역 연구가 없다는 점. 강약 포인트들이 스트롱 포인트, 위크 포인트가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께서는 이 두 후보의 강약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대체로는 좀 맞는 분석인데요. 네네. 우리 원희룡 후보님의 한 가지 분석 중에는 모든 선거를 전승했다는 건 약간 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서울시장을 나가신 적이 있었는데 당내 경선에서 이제 패배한 적이 있으셨거든요. 2010년 선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개항이라는 지역이 좀 어떤 지역인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항 지역이 인천이 이제 13개에서 14개로 이번에 늘어났거든요. 선거구 획정 변화 과정에서. 그래서 인천에서 민주당 세가 가장 센 데가 서구, 계양, 부평 이 세 군데 정도를 보통 드는데요. 민주당이 인천에서 통틀어서 가장 센 곳인데 현재 다만
지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친문, 친명, 호남 요 세 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당내 공천 파동 등등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친문 성향과 호남 성향이 친문 성향이 상당 부분 좀 이탈하는 경향이 보여지고 호남 성향도 약간 갸우뚱하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들에서 원래는 민주당이 매우 강한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난하게 이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인 선거구인데 실제로는 좀 많이 따라붙고 있어가지고 그런 지점들을 좀 붙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최신 실시된 개항을 해서의 가상 대결 조사 결과를 지금 제 손에 들고 있습니다. 대형 미디어홀에서 제가 직접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인천 계양구 을의 가상 대결 결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 원희룡 후보의 가상 대결 결과는 오차 범위 내의 초접전 양상으로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45.2%,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41.6%입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안에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계적으로 누가 이긴다 진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초접전 경쟁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정익진 변호사님,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두 후보의 지지세가 대등하다라는 얘기인데 앞서서 민주연구원 최병천 소장님 말씀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길 정도의 이재명 대표가 쉽게 이겨야 어찌 보면 정상인 지역이다라는 분석이셨는데 지금 가상 대결 결과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초접전 상황입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한 10% 이상 차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오차 범위 내까지 접전으로 원희룡 후보가 따라붙었다 그 이야기인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누가 잘하나에 따라 가지고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변수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는 선거구 획정 전 조사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 분석하는 게 선거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쪽으로 유리하게 획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선거구 획정된 다음에 조사는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들이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박성규 차관님, 오차 범위가 내에서 원희룡, 이재명 이 두 후보가 접전으로 딱 붙었다라는 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한판 승부일 텐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여기서 내리오선을 한 지역이잖아요. 예, 송영길 대표가 내리오선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6번 선거 중에서 5번을 이긴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계열이 이겼던 것은 송영길 후보가 물러나면서 잠깐 시장 물러나면서 보궐선거했을 때 한번 이긴 것 말고는 사실은 없거든요. 절대 강세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정익진 변호사 얘기했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을 통해 가지고 그냥 갑에 있었던 조금 더 민주당이 유리했던 지역이 을로 좀 넘어왔어요. 넘어온 것도 역시 이재명 후보에게는 득표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 범위 내로 붙었다는 것은 굉장히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민주당의 가장 믿을 만한 텃밭이긴 했지만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공천 파동 그리고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여러 내분 양상 때문에 전체적인 유권자들이 마음을 돌리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한 측면으로는 그만큼 원희룡 후보가 현장을 누비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거기 원희룡 후보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이천수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있고 또 이뉴한 혁신위원장도 가서 얼굴 같이 하면서 돕고 있잖아요. 전부 같이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이른바 원희룡 후보 쪽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요인들이 겹치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공통적인 민주당의 조사 결과가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호남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돌아오거나 중도로 돌아서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게 이번 총선 기간의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긴장을 해서 좀 봐야 할 것 같고 원희룡 후보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운이 좋은 선거를 좀 치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결과까지 이어질지는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여론조사 가상 대결 결과는 이 민주당의 이 지역구 미세 조정 결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